공인중개사 신용호입니다. 자, 오늘 기사 중에 이게 나왔네요. 정부 내년 공시가 예정대로 발표한다. 그죠? 보유세 완화안 3월께 나올 듯하다. 이거죠. 부동산 공시지가가 급격히 급등해서 세부담 완화해 주기로 했죠. 근데 이제 거기 구체적인 세부 방안 착수했다 이거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공시가격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를 손대지 또 않겠다고 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도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거네요.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여당의 이제 잇따른 세금 관련 정책이 후퇴 발언을 많이 했죠. 그래서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이 심화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으니까 예정대로 내년도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랬고요. 내년도 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그랬네요.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서 예정대로 내년도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가 차례로 이제 발표하는데 이 공시가격은 뭐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이 보유세는 물론 또 뭐 건강보험료,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 등 여러 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고요. 결국 이제 올해 집값이 크게 뛰었고 또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어째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상향 조절되면서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죠.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미 작년 상승률을 넘어섰다 이거죠. 어, 그리고 또 내년도 현실화율은 또 평균 2.3포인트 상향됐고요. 또 이제 국토부는 이제 내년 공시가격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의 공시가격 상승폭도 결국 올해와 비슷할 거다. 어찌됐든 매년 상승하죠. 공시가격이. 자, 내년 이제 3월에 이제 공개될 아파트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또 역대급으로 또 상승 예고가 되어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지방 광역시 또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이어서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또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수도권 아파트 공시가격은 어찌됐든 20, 30% 상승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거죠. 결국 내년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 이거죠. 이제 보유세 인하 방안은 지금 이제 착수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께나 나올 전망이다 이거죠. 어? 결국 이제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에 세부안이 이제 확정될 건데 결국에는 내년 3월에나 이제 보유세 인하 방안이 나올 듯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대선을 3월 초 대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이 어,
뭐랄까 그 세부 방향성만큼은 앞당겨서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부담 상한을 100%로 제한하자는 건데, 그러면 보유세 이제 동결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현재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보통 이제 주택 가격에 따라서 이제 105%에서 130%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세액이 1주택자인 경우는 150%고 다주택자는 30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모두 100%로 맞추면은 이제 보유세 동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 이제 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제 올해는 95%고 내년에는 이제 100%로 이제 상향 조정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95% 올해와 똑같이 동결한다고 해도 올해 공시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그 동결을 해도 공정시장가의 비율 이런 걸 동결해도 내년도 이제 어차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내년도 보유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해도 내년 이후 보유세는 더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공시가격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상승한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보유세 동결로 인한 그 이후에 집값 상승으로 또 세금 폭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이 세무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에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2년치 누적된 공시가격을 내후년 보유세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은 또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내년에만 세금을 낮춰준다면은 어, 그 내후년에 급등한 보유세 이걸로 인한 어떤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건가, 이런 해결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한 그 보유세를 잠재울 해결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이거네요. 보유세 동결 협의에 나서면서 자, 뭐라고 해서요? 예,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결국 또 대선 후보들의 경쟁적인 양도세, 보유세 인하 공약으로 어떻게 돼요? 매수세는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이미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또 매물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보유세 동결 협의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고, 양도세, 보유세 인하 공약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요, 어떻게 뭐라고 말했어요? 국민은행 박은갑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예상보다 이제 줄어들면은 매도 압박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또 거기다가 보유세 안화 논의까지 겹쳐서 거래 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거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 양도세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그런 주장하는 상황에서 또 보유세까지 같이 동결할 경우 양도세 감면에 따른 매물 증가와 가격 인하 효과가 퇴색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고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감면 논의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될 거라, 이거네요. 또요,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매도 시점이 정해진 일시적 이주택자, 또
개인 사정상 꼭 팔아야 하는 물건, 이런 급매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 제외하고는 자, 매도를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 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고용 땜질식 처방으로는 보유세 불만을 잠재울 수 없다. 그래서 뭐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고용 땜질식 처방으로는 매도를 유예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거네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보료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중요한 지표다.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임시 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랬고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국민들의 세부담이 안만하게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랬죠.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세부담이 안만하게 늘어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거네요.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신용호였습니다.